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가해자의 신상이 그 해당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남학생 44명이 1년 동안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근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성폭행 가해자 박모 씨의 오른팔이라고 주장하는 신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SNS 친구를 맺고 있고 신모 씨는 사건 후 개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버에 따르면 신 씨는 경남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SNS에 모친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라며 애틋한 글귀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뭐 이 의혹이죠. 그 유튜브에서 제기된. 그런데 이 신모 씨가 이 논란이 되자 백 변호사님 네. 바로 SNS를 끊고 뭐 잠적을 했다. 뭐 지금 이 신모 씨의 행동을 보면 이 유튜버 의혹 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게 아마 그 폭파 직전에 전에 SNS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같은데 SNS는 지금 삭제했고요, 계정을. 그래서 뭐 운영하는 블로그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단체로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는데 오늘 다니던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완전히 두절됐다고 하네요. 지금 수입차 딜러인데요. 예. 이런 항의하고 논란이 저 회사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SNS에 이런 입장문을 띄웠습니다.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서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 고객들에게 송구하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해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온라인상에는 뭐 이 신 씨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해당 영업소에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느냐 뭐 이런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리 그 해당 영업소에서는 해고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자, 양 변호사님, 어제 전해드렸죠. 이 어떻게 보면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예. 박모에 대한 뭐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일단 지금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유명한 국밥집 백종원 씨도 다녀갔다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것까지 지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국밥집에서 사장님이 한 며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전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너무나 뭐 충격적이고 소름 돋아서 같이 일을 못하게 같아서 바로 그때 1년 전에 그만두게 했다라고 그렇게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 사안이 아니라 네. 최근 사안도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정리했던 사이다. 이 식당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누리꾼들이 아니 친척인데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정말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도 하고요. 지난달에 갔을 때도 일하고 있었는데 1년 전에 그만뒀다고 또 이런 의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유튜버 지금 계속 이 뭐 정말 하루에 한 명씩 계속 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가 그 44명 계속 쏟아지고 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팀킬. 그 해당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따르면 현재 성폭행 가해자들끼리 팀킬을 벌이고 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해당 유튜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재 드는 생각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44명 모두의 신상을 공개할 생각인 거다. 가해자들이 서로 지목하고 자신은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고 자신은 막만 봐줬다고 저한테 용서를 비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20년 지난 사건이라 못 잡을 거야 라고 저를 자극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희가 이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버가 본인의 신분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께 메일을 보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질문을 몇 가지 건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 톤, 그 어투,
그 목소리로 이렇게 AI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인터뷰 내용을 전달해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방금 그 한 얘기가? 네, 유튜버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들끼리 서로를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유튜버에게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 당시에 막만 봐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성폭행범이다 하고 지목을 하는 건데요. 또 유튜버에 따르면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해당 가해자들이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사과를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정말 그 해당 가해자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 뭐 부담감이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그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처벌 뭐 다 이렇게 수순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처벌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20년이 경과한 이 상황에서 보니까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골프 치고 외제차 세대 굴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식으로 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제보를 해줄 테니까 나는 좀 빼달라. 이게 뭐 마치 그 죄수의 딜레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아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제 밀양 여중생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정말 지금은 상상도 못할, 하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정말 터무니없었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어떤 사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20년 지나서 얘기를 다시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2차 가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경찰에 의한 2차 가해마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경찰에게 따로 조사를 받고자 했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41명을 쭉 세워놓고 피해자 중학생을 그 앞에 앉혀놓고 이 중에서 누가 너한테 몹쓸짓 했는지를 골라라고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 무슨 유리막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게 없이 일렬로 세워놓고 그렇게 대면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이 가해자 부모들이 뭐 복수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면전에서 들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관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그때 당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긴 합니다만 내가 고향이 밀양인데 너네들 때문에 그 피해자들한테 가해자가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밀양 고향 물이 흐려졌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조사를 했던 경찰들이 뭐 또 밤에 이렇게 노래 주점 같은 데 가서 그 접대하는 여성 접객원들한테 피해자에 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뭐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었다 이런 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언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그래서 그때도 워낙 시끄러웠고요.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런 네. 거 보면 참 그 세상이 조금 그래도 정상적으로 변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라고 저희가 들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유튜버는 이 44명의 신상 전부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걱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신상 공개가 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근데 또 많은 국민들은 아까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벌어졌던 2차 가해 또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했던 또한 2차 가해 같은 것들 때문에 진짜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내가 숨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나 봐요. 아하. 과거에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어떤 누리꾼은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다 잠수 타고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유튜버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지금 나머지 42명도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연이어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어제까지 4개의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올렸고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4개의 동영상은 사흘 만에 62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처음 폭로당한 A씨가 일하는 식당은 친척이 운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이후 당분간 휴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B씨의 직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B씨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했는데요. B씨의 사진을 다시 올리는 사칭 계정도 생겨났습니다. 뉴스 몇 번 나오고 식을 거다 이렇게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